내 아빠가 하는 그거 있지. 그거 걸어가가지고 죽이는 게 그거. 근데 이렇게 내가 누르고 그 말을 많이 하면 아빠가 눌렀을 때 우리가 말 안 하면 아빠가 눌렀을 때 더 빨리 끝나. 그치 아빠? 읽을까? 응, 바로 이거. 원아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안녕. 우리 이나 벌써 잠들었네. 나인데. 그래? 수고해요. 너무 수고해요. 우리 아빠는 감사하기. 읽어볼게. 그만 꿀벌 달달 대작전 생태계 이야기. 매년 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에요. 자연과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소금치와 목토천태. 엄마 벌이야. 꿀벌들이 윙윙윙 꽃밭을 이리저리 날고 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20마리도 넘어 보였어요. 깜짝 놀란 보미는 꽃 구경을 하다 말고 엄마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날 밤 보미는 자려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꽃이불에도 꿀벌이 보였어요. 난 꿀벌이 정말 싫어. 꿀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보미는 꽃이불을 휙 치웠어요. 꿀벌들이 다 사라지면 세상에 큰 문제가 생긴단다. 엄마가 방을 나가면서 말했어요. 보미가 잠이 들자 갑자기 로봇이 창문을 열었어요. 내가 보미를 위해서 꿀벌들을 다 없애고 올게. 로봇은 두 팔을 번쩍 들더니 창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보미야 일어나. 로봇을 말려야 해. 로봇이 꿀벌들을 없애려나 봐. 토끼는 보미를 흔들어 깨웠어요. 이것 봐. 꽃이불에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어. 토끼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러자 곰은 배시시 웃었어요. 잘됐다. 이젠 벌집에 모인 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 아니야. 꿀벌이 사라지면 꿀도 모을 수 없어. 토끼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그때 꽃이불이 붕 떠올랐어요. 꽃이불을 타고 꽃밭에 가보자. 보미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토끼와 곰과 함께 꽃이불에 올라탔어요. 조그만 꿀벌이 사라진다고 큰일이야 나겠어? 보미의 말에 토끼는 찬찬히 말했어요.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주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 그런데 꿀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보미는 꿀벌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았어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아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안 되겠어. 하지만 벌써 꽃이불에 수놓인 꽃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떡해. 빨리 로봇을 말려야 해. 저기 벌집이 있다. 보미는 겁이 났지만 벌집에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꿀벌들로 바글바글했던 벌집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애벌레들만 남아 울먹이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아침에 나간 꿀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왕벌은 날개를 파르르 떨며 말했어요. 다들 힘을 내. 우리가 꿀벌들을 찾아볼게. 보미는 다시 꽃이불을 타고 날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꿀벌들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꿀벌들은 중얼거리며 자꾸자꾸 날아갔어요. 달달 달나라로 가야지. 달달 달나라에는 꽃이 아주 많대. 꿀벌들아 돌아와. 달에 꽃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고민은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보미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로봇이 꿀벌들을 향해 번쩍이는 빛을 쏘고 있었어요. 이건 꿀벌 달달 대작전이야. 달달 에너지파를 맞으면 달나라까지 날아오르지. 꿀벌들아, 보미를 위해 달달 달나라로 떠나버려. 보미는 큰 소리로 로봇에게 외쳤어요. 아니야, 그만해. 왜? 넌 꿀벌을 무서워하잖아. 로봇은 멈추지 않았어요. 꿀벌들이 사라지면 꽃과 과일, 나무가 사라진대. 그러니 제발 그만해. 그제야 로봇은 꿀벌들을 향해 쏘던 달달 에너지파를 멈췄어요. 꿀벌들이 차츰차츰 정신을 차렸어요. 어서 오렴, 내 아이들아. 언니들이 꿀을 갖고 돌아온다. 여왕벌과 애벌레들이 꿀벌들을 반겨주었어요. 이것 봐,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어. 이제 다시 꿀을 맛볼 수 있는 거지? 토끼도 곰도 꽃이불을 보며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보미는 꽃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다행이야, 꿀벌들이 모두 돌아와서. 로봇이 물었어요. 보미야, 이젠 꿀벌들이 무섭지 않은 거야. 보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꿀벌이 침을 쏠까봐 무섭긴 하지만 꿀벌들을 구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동물과 식물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멸종위기 파충류 10종 중 2종, 멸종위기 식물 10종 중 7종, 멸종위기 곤충 10종 중 3종, 멸종위기 조류 10종 중 1종, 멸종위기 어류 10종 중 2종, 멸종위기 포유류 10종 중 3종, 멸종위기 양서류 10종 중 4종. 식물과 사라지는 동물과 식물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동물과 식물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특히 식물은 10종 가운데 7종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 점점 식량 부족이 걱정되어요. 꿀벌 실종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다. 꿀과 꽃가루를 구하기 위해 벌집을 나갔던 꿀벌들이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마저 먹을 것이 없어 결국 죽고 있다. 꿀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은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로 꿀벌이 사라졌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예언.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 꿀벌은 작지만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꿀벌은 식물이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만약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식물들이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해 번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식물이 사라지게 되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굶어 죽게 되고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역시 먹을 것이 없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동물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 거야? 첫째, 숲이 파괴되면서 동식물이 살아갈 곳이 사라져서야. 둘째, 고기와 가죽, 기념품 등을 이유로 동물을 마구 잡아서야. 셋째, 농약을 지나치게 뿌려서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 넷째, 오염된 물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어서야. 다섯째, 사람들이 동식물을 원래 있던 곳에서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서야. 작은 벌레 하나쯤 사라진다고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길까?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정말 중요해. 그런데 작은 벌레 하나라도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문제가 생겨서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기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어. 그러니 작은 벌레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돼. 빙고, 멸종위기 동물 알기. 1. 멸종위기 동물의 이름을 익혀요. 2. 팀을 나누어 종이에 9칸을 그리고 칸마다 멸종위기 동물의 이름을 써요. 3. 순서를 정해 번갈아 종이에 쓴 멸종위기 동물의 이름을 하나씩 말해요. 4. 내가 말한 동물과 상대가 말한 동물을 칸에서 찾아 지워요. 5.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칸 3개가 이어진 세 줄을 먼저 지운 쪽이 이겨요. 멸종 위기동물 붉은 박쥐, 큰 바다사자, 수달, 스라소니, 삭, 사양노루, 무산쇠 족제비, 흙비둘기, 팔색조, 솔개, 두루미, 황새, 수리부엉이, 매, 큰악새, 고니, 독수리, 올빼미, 가시고기, 돌상어,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구렁이, 장수하늘소, 쇠똥구리, 수염풍뎅이, 꼬마 잠자리, 나팔고둥, 참달팽이. 생태 체험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물, 공기, 땅의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알기 위한 생태 체험 활동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일도 있어요. 갯벌 체험을 하면서 저서 생물을 마구 잡아 갯벌을 해치는 일, 생태 체험장을 만들면서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일 등이 그것이지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관찰하고 함부로 버린다면 이는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를 실천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을 생각하고 아끼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숲을 만나요. 숲 이야기.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아이가 초록색 색연필로 쓱쓱 자전거를 그리자 하늘을 나는 자전거가 붕 나타났어요. 야호, 누굴 만나러 갈까? 판다야,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니? 아이가 말을 걸자 판다는 훌쩍훌쩍 흐느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대나무 숲을 없애고 아파트와 공장을 짓고 있어. 그래서 너무 슬퍼.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잠깐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아이가 초록 색연필로 쓱쓱 푸른 대나무 숲을 그리자 대나무 숲에 판다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판다는 주로 대나무만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예전에는 중국 일대의 넓은 대나무 숲에 흩어져 살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살 집과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짓기 위해 대나무 숲을 없애면서 판다가 살 곳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현재 판다는 중국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중국 수촨성의 대나무 숲에 모여 살고 있어요. 오랑우탄아, 왜 떨고 있어? 무슨 일 있니? 아이가 말을 걸자 엄마 오랑우탄이 꼭 감은 눈을 뜨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숲의 나무들을 마구 자르고 그곳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아이가 초록 색연필로 쓱쓱 나뭇잎이 우거진 숲을 그리자 오랑우탄과 여러 동물이 숲에 모여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랑우탄은 살 곳을 잃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람들이 숲의 나무를 자르고 뽑아 그곳에 농사를 지을 땅을 만들거나 기름 야자나무와 같은 한 종류의 나무만 많이 심기 때문이에요. 한 종류의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나무에 약을 많이 뿌리는데 이 약은 동물에게 좋지 않아요. 마운틴 고릴라야, 어디 가고 있어? 아이가 묻자 아빠 마운틴 고릴라가 슬며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광물을 캐느라 우리 숲을 해치고 있어. 게다가 사냥꾼들이 우리를 자꾸 잡아가서 멀리 떠나려는 거야.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이번에도 초록 색연필로 쓱쓱 멋진 숲을 그렸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사냥꾼들을 그물로 덮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운틴 고릴라는 아프리카의 숲에 사는 동물이에요. 20에서 30마리 정도가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광물을 캐느라 숲을 해치고 마운틴 고릴라의 손과 발을 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마운틴 고릴라를 마구 사냥하기 때문이에요. 마코 앵무야, 어디 가니? 무슨 일 있어? 아이가 말을 걸자 마코 앵무가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먹는 소를 키우느라 우리 숲을 없애고 목장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멀리 떠나려는 거야. 아이는 이번에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다시 초록 색연필로 쓱쓱 숲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장을 만들고 있는 삽살을 덤불로 덮어 꼼짝 못하게 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코 앵무는 중앙아메리카의 숲에 사는 새예요. 중앙아메리카의 숲에는 마코 앵무처럼 아름다운 새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소를 키우는 목장을 만드느라 숲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메리카에 살던 아름다운 새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어요. 날치야,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니? 아이가 말을 걸자 날치가 물 위로 뛰어오르며 말했어요. 바다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잘 보이도록 바닷말을 잘라 없애기 때문이야. 게다가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말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바다숲을 찾아 먼 여행을 가려던 참이야. 아이는 첨방첨방 바닷물을 튀기며 생각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초록 색연필로 쓱쓱 바닷말을 그렸어요. 바닷속에서는 푸른 바닷말이 넘실거리자 물고기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사는 땅에만 숲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닷속에는 바닷말들이 모인 바다숲이 있어요. 물고기들은 바다숲에서 먹이를 찾고 알을 낳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바닷말을 없애고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말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정하고 바닷속에 바닷말을 심고 있어요. 아이가 초록 색연필로 쓱쓱 초록나무를 그렸어요. 어느새 아이의 마을에도 초록나무가 가득한 숲이 우거졌어요. 숲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숲은 사람에게도 소중한 곳이에요. 숲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맑은 산소를 만들어주고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어요. 또 숲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는 미래의 식량과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있어요. 전 세계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콩고의 열대림. 콩고에 있는 광물을 캐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고릴라가 살고 있는 열대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의 4분의 1 정도가
소를 기르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사라졌어요. 아마존의 열대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의 열대림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어요. 따라서 열대림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 등 여러 생물들도 사라지고 있어요. 바닷속의 숲, 해중림. 바다숲이 기름 유출과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해조류를 무분별하게 없애면서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중국의 대나무숲. 판다는 원래 중국 일대의 대나무숲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나무숲이 파괴되어 현재는 스촨성 일대에서 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열대림. 기름 야자에서 나오는 기름을 얻기 위해 열대림을 없애고 그곳에 기름 야자나무를 심고 있어요. 따라서 그곳에 살던 오랑우탄과 극락조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어요. 숲을 지키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숲과 나무를 연료로 하는 종이, 연필 등을 아껴 쓰기, 숲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 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렴. 숲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첫째, 그곳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져.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 둘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의 원료를 열대림에서 구할 수 있어. 열대림이 사라지면 그 약을 만들 수 없게 돼. 셋째, 열대림은 지구의 산소통이야. 그래서 열대림이 사라지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질 거야. 나무야, 내가 지켜줄게. 준비물, 커다란 종이, 물감, 접시. 1. 종이에 나무 줄기와 나뭇가지를 그려요. 2. 예쁜색 물감을 접시에 풀어요. 3.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나뭇가지 주변에 찍어요. 4. 나무에 찍은 손바닥에 나무와 숲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요. 숲을 지키는 건 지구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두 사람이 평생 마실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는 것은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간을 내어 나무를 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나무를 보호하고 아끼는 쉬운 방법부터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보세요. 들로 산으로 나들이 가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정해진 길로만 다니세요. 동네 가로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무예요. 가로수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가로수는 대기 오염도 줄이고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무를 아끼는 가장 손쉬운 실천, 바로 일회용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사용 줄이기를 생활화해 주세요. 힘을 내요 슈퍼 산타. 기아 이야기. 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에요. 고령화, 인구 증가, 식량 부족과 같은 인구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에서 정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에 선물을 잔뜩 실었어요. 아이쿠, 너무 무거워요. 술록 루돌이가 투덜투덜했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그저 싱글벙글 웃었지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해 보라고. 달리는 썰매 위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손을 휘두르자 장난감들이 굴뚝으로 쏙쏙 들어갔어요. 이제 아프리카만 남았네. 산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선물 주머니를 활짝 펼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집에는 선물을 넣어줄 만한 굴뚝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군.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상자를 들고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잠시 뒤 마른 아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아이에게 선물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선물을 뜯어보더니 시무룩하게 물었어요. 장난감 말고 먹을 건 없나요? 먹을 거? 먹을 거라니? 산타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올해 농사를 안 지었니? 그러자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큰형은 군인에게 잡혀가고 엄마는 아파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게다가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나마 농사 지은 것도 다 말랐고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이는 급히 북극으로 돌아와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아프리카에는 굶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자 다른 곳에 갔던 산타 할아버지도 말했죠. 내가 간 곳엔 7살 난 아이까지 나서서 일을 해도 만날 굶는다던데. 여러 산타 할아버지들과 술록들, 장난감 요정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서서 배를 퉁퉁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크리스마스에 장난감 대신 음식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그러자 루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난감 공장뿐이잖아요. 장난감 요정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요리를 잘 못하는걸요? 산타 할아버지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어쩐다. 결국 산타 할아버지는 루돌이와 함께 달님을 찾아갔어요. 달님은 온 세상을 지켜보니까 뭐든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달님, 세상에 왜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지. 그 말에 산타 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0끼를 먹나요? 달님은 산타 할아버지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부자들은 빵이나 밥보다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런데 한 접시의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에게 8배나 많은 곡식을 먹여야 해. 그러니 고기를 자주 먹으면 훨씬 많은 곡식을 먹는 것과 같지. 산타 할아버지는 달님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에게 고기를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럼 곡식 농사를 더 지으면 어떨까요? 달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공장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날씨가 변덕스러워진 건 알지. 몇 년째 가뭄이 점점 심해져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단다.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은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를 일으키고 있어요. 몇 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농사지을 땅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럼 굶주린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이가 실망하자 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어린이들부터 굶주림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돼. 그러자 산타 할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라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 달님은 산타 할아버지가 준 꿈가루를 전 세계에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 세계 아이들은 비슷한 꿈을 꾸었지요. 물을 아끼고 음식을 버리지 않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아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을요. 다음 날부터 확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에 산타 할아버지는 북극이 떠나가라 웃어댔어요. 물 아끼기, 음식 버리지 않기, 고기 적게 먹기, 환경 보호, 분리 수거하기.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이는 더욱 바빠졌어요. 굶주린 아이들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거든요. 크리스마스 날도 아닌데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썰매를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줄 먹을거리를 잔뜩 실은 루돌이의 썰매일 테니까요. 식량 부족과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 기후로 가뭄이 지속되고 사막화가 일어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져서 곡물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물도 오염되어 마실 물이 부족해요. 오염된 물로 질병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똑딱똑딱 환경 위기 시계. 환경 위기 시계는 환경 파괴로 인해 인류의 멸망이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를 시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12시는 인류의 멸망을 뜻해요. 그러므로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 위기가 심각해요. 대한민국 9시 19분, 아시아 9시 15분, 서남아시아 9시 10분, 오세아니아 10시 6분, 아프리카 9시, 동유럽 8시 51분, 서유럽 9시 42분, 북아메리카 10시 1분, 남아메리카 9시 54분. 잘 사는 나라의 이기심이 문제예요.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을 파괴했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어요. 많은 양의 고기 섭취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엄청난 곡물이 소비되고 있어요. 소를 기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열대림을 파괴하고 소를 먹이기 위해 많은 양의 곡물을 소비하고 있어요. 식량의 분배가 부자 나라에 몰려 있어요. 잘 사는 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 버리는 음식 쓰레기도 엄청나요. 반면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나요?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 10억 가까이나 돼.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어. 굶주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야.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을 구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해. 가난한 나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꼭 필요해. 또 적은 물로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하고 가축에게 곡물 대신 목초를 먹이는 것도 방법이야. 환경위기시계 만들기 1. 환경위기 시계판과 두 바늘을 오린 다음 두 바늘을 시계 가운데 구멍에 끼워요. 환경위기 시계를 우리나라 시각인 9시 19분에 맞추어요.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할 때마다 바늘을 1분씩 뒤로 돌려요. 고기를 덜 먹으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어요. 지구온난화로부터 발생한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줄어 개발도상국과 같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대요. 이렇게 환경 문제는 당장 오염뿐 아니라 2차, 3차적인 문제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더 큰 문제를 가져올지 모르는 지구온난화, 우리 손으로 막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가정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고기 소비를 줄이는 일이에요. 지구 온난화와 고기 소비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고기의 소비가 줄어들면 가축을 기를 땅을 확보하기 위해 숲을 밀어버리는 일들이 줄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 소비도 줄어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식탁의 작은 실천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